자, 오늘 한발 타이틀은 리튬보다 귀한 나트륨. 뭐 귀하진 않죠,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금 얘기인데, 소금. 이 얘기하기 참 싫은데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일본 괴수 영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질라. 이 고질라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태평양에서 그 핵탄두 실험을 하고 그 방사능으로 인한 그 도마뱀이 기형을 일으키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 사상적 배경을 보면은 이 히로시마 원폭을 일본이 이제 이겨내고 우리는 이 괴수 같은 튼튼한 뭔가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들의 뭐 스토리인데, 하여튼 지금 일본은 뭔가를 미리 알았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미 결정 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거의 100분율로 치면은 100% 방류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걸 쟁여둘 수가 없어요.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 오염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해양 방류 비용보다 100분의 1가량 더 높다. 100분의 1이 100배가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자국의 이제 수산업자들의 반발, 극렬하게 반발하죠. 일본 하면 뭐 스시라는 그 대표적인 또 문화도 있는데, 식문화도. 그걸 딛고도 좀 물을 내보내겠다고 하니 결국엔 돌아서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하지만 영향은 분명히 받을 것 같고, 우리한테는 사실 수산물은 극단적인 경우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우리 식문화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염장 문화라고 해서 김치를 한국인이 안 먹는다? 이거 쉽지 않죠. 다 먹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젓갈류, 그다음에 장류, 간장,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 다 소금으로 쓰이죠. 근데 설탕은 사실 대체제가 좀 있어요. 설탕은 뭐 사실 그 사카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리고당, 아스파탐, 그다음에 뭐 뉴슈가, 물엿, 조청, 인공 감미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식품 뭐 꿀 같은 거 아니면 과일도 단맛이 나니까 이런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데, 짠맛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그래서 이 소금을 사실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그냥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푸드플레이션과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 푸드플레이션은 또 금리하고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자, 뭐 잘 아시겠고, 그러면 요 김치 브랜드 중에 대상이라는 브랜드는 잘 아실 겁니다. 청정원으로 유명하죠. 장류, 그다음에 이제 사료용 그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CJ 제일제당하고 대상은 식품업계는 뭐 쌍두 거대 적인데 주목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뭐 CJ 제일제당이야 이제 물류 사업이라는 게 반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대상은 주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은 테마주를 꼭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요 회사에 이제 그 아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독특한 게 계열 회사가 신안천일염. 신안에는 염전이 많아요. 근데 주식회사 신안천일염의 지분 90%를 대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상의 지분 40%를 대상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기업은 조금 달리 볼 만한 시점은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대상하고 무슨 직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대사도 아니고 아침부터 임영웅 씨군요. 자, 알고 보니까 대상이 임영웅 테마주였네요. 지금 광고 모델로 이제 언제 발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정원 아마 모델로 이제 발탁이 된 것 같아서 요즘에 뭐 임영웅 씨가 음원만 발표하면 뭐 그냥 뭐 모든 차트를 석권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노래 연습을 좀 해야 될까 봐요. 그렇다 치고. 어쨌든 뭐 임영웅 씨를 모델로 발탁했다는 것 자체가 청정원 브랜드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대상이라는 이제 이 브랜드가 뭐 기업이 업력이 되게 좀 오래된 기업이고, 우리나라 뭐 사실 이 먹거리 문화와 관련해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방금 이제 뭐 CJ 제일제당 말씀해줬던 그야말로 뭐 쌍두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1분기 때도 이제 실적을 보니까 아까 이제 라이신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이제 라이신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해외 매출, 특히나 요즘에 이제 K푸드가 이게 이제 하나의 좀 문화적인 이제 그 트렌드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K-팝 열풍,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아이돌만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옷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에서 이제 지금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떡볶이. 네. 분식류 중에서는 떡볶이가 정말 많이 팔린다라고요. 떡볶이를 컵라면처럼 이렇게 이제 떡이랑 양념이랑 이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컵라면 통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떡볶이. 네,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라면도 워낙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김. 김. 김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저도 해요. 좋아요. 저도 네. 김 없으면 거의 네, 별로 뭐 저도 먹는데. 사실 뭐 김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뭐 중국인들이 잠깐 우리나라 여행 왔을 때 막 김을 막 이렇게 막 박스째로 사들고 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유럽,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김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이나 떡볶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매출이 대상도 이제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쪽 그리고 이제 국내 쪽은 리오프닝 이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면서 B2B 쪽으로 이제 식자재 납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호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대상은 주가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 소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신송 홀딩스, 그다음에 대상 홀딩스는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정작 이제 사업회사 대상은 지금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이제 식품주 중에서는 그냥 탑픽을 대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런 이제 전체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제 이슈 부각됐을 때 막연한 사료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테마가 이제 좀 될 수 있는 게 사료,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고려산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래생명자원은 이게 단순한 테마라고 하기에는 4월 중순부터 이게 지금 우상향이 쭉 되면서 차트가 너무 이뻐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르기 전에 제가 그래서 4월 우리 최저점에 한달에서, 4월 초에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 100%가 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도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공략은 미래생명자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나트륨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리튬이온 말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얘기도 너무 좀 하더라고요. 생뚱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이제 만약에 또 확대가 되면은 이게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알박. 다 필요하니까 알박에 이제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삼알미늄 물론 이제 삼알미늄은 최근에 막 도요타에서 투자받고 LG 엔솔에 투자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알박 관련 중에 또 DI 동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나트륨 관련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DI 동이를 한번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소금이 지금 난리인데 천일염이라고 하죠. 뭐 소금 가격이 오르면은 김장철까지 소금을 안 풀겠다고 또 뭐 어디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김치 가격이 분명히 또 오를 거예요. 이 가공 김치가. 그렇죠. 뭐 일반 가정에서의 김치 담그는 건 아직 시간이 멀지만 김치 가격이 오르면은 또 기업은 판매니까 그래서 대상은 아마 그 종갓집 김치 가격 올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네네. 연관성으로 저는 이제 나트륨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 그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일단은 이제 소금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보라티알, 뭐 신성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엄청 가더라고요. 지금. 보라티알은 그 뭐 커피? 예, 근데 이제 뭐 맥스. 그 커피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식자재 뭐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는데 소금하고는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테마주니까 네. 이게 같이 엮여서 어제 보니까 어제 그것도- 엄청 어제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홀딩스도 우리가 지금 신성홀딩스. 계속 소금 얘기했더니 이제 그 종목들이 역시 그냥 쏠리는 예, 거죠? 테마주로 지금 이제 계속 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후쿠시마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게 소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경에서도 이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금과 미랄 이렇게 하나요? 그 아닌가? 저도 뭐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종교로 가면 갑자기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소금이 이제 중요한데 소금이 단순하게 또 음식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쪽으로도 좀 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CATL이 하반기에 나트륨 전지를 이용한 그 배터리를 만들겠다.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납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라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트륨이 이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고 채굴량이 어느 정도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트륨 소금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우리가 그리고 가격도 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트륨이 대체한다면 아마도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나트륨이 어느 정도 리튬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배터리가 워낙 또 커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결국 이제 리튬한테 밀렸던 건데 이번에 이제 CATL이 지금 하이니켈과 유사한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게 이제 검증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BYD도 뭐 이 얘기 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트륨 그 배터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수명이 길고요. 리튬보다. 그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밀도가 하나의 이제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나트륨이 리튬보다 싸다 보니까 반값. 그러면 지금 미국이 IRA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배제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나트륨으로 되면 IRA 보조금 없이도 리튬하고의 어떤 배터리 경쟁. 왜냐하면 한 40% 정도 가격 수준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뭐 검증된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뭐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듯이 나트륨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트륨 배터리 뭐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짚어본다면 최근에 좀 급등했던 이제 백강산업. 근데 이제 그 약간 좀 테마성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관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 정밀화학, 그다음에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리튬 타이틀을 리튬보다 귀한 나트륨. 그러니까 사실 소금 얘기인데 이게 호식마 오염수부터 해서 방사능 오염수 소금으로 갔다가 2차 전지까지 지금 갔어. 네. 나트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밀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건전지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응축을 시킬 것인가. 그게 지금은 이제 하이니켈 이제 구반반이 뭐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그 에너지 밀도가 이제 낮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이니켈이 이제 구현하는 그 에너지 밀도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건전지 1개가 필요하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막 4개, 5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자동차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지니까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걸 얼마나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위협이 좀 될 수,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위협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어저께 에코프로 BM이 빠진 게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ATL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좀 띄우고 있는 게 어쨌든 중국은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좀 없잖아요. 뭐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런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금 얘기해서. 자, 일단 대상이라는 그 식품 기업이 있고 뭐 김치, 뭐 소금, 염장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푸드플레이션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바짝 다가와 있다는 심각성, 요걸 한번 경각하기 위해서 얘기 드렸고 확장으로 이제 저는 DI 동일. DI 동일,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롯데 정밀화학. 오, 굉장한 확장성입니다. 자,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